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 한창입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차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전 세계는 효율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오늘도 리더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승훈 사장님을 모시고 에너지 개발과 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좀 바쁘신 일정과 또 무더위에도 멀리 대구에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가스공사 1983년에 세워졌으니까 좀 이제 30년이 넘었죠. 33년 가까운 역사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가스발전 사업자와 산업체 그리고 일반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LNG 형태로 수입해가지고 와서 기화해서 공급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싼 원가로 가스를 도입할 방향을 찾아서 해외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 액화하는 이런 사업에도 조금씩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는지요? 이제 1년 조금 넘겼습니다. 오셔서 보시면서 이제 조금 변화를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일단 공기업을 경영하는 경험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첫 한 해는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공기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리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은 뭐 크게 성취한 것은 눈에 보이기는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이제 오랜 기간 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기업사장직을 맡으셨는데요. 교수 하실 때하고 공기업사장 하면 또 다른 점도 많을 거고요. 또 학자로서의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점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국가가 부여한 특정한 소명이 있습니다. 공익을 창달하는 그 소명을 위해서 공기업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시각으로 보죠. 저도 교수로서는 공기업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그 기준에서 조금 일탈하게 보이면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 공기업을 구성하는 또 인력이 있죠. 그 양반들한테는 이게 직장이고 또 가스공사에 출자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는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추구하는 바 사적 이익도 있습니다. 그 사적 이익을 희생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공익만 추구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뭐 처절하시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사님 지금 뭐 사실은 저유가 100불 가까웠던 유가가 40불, 30불 할 줄은 뭐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뭐 과거 같으면 유가가 낮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지금 저유가 쇼크 속에 다들 빠져 있는데. 가스공사 경영에 미치는 좀 영향은 어떻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안 했으면은 유가 하락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도입한 LNG 가격이 떨어지는다는 얘기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더 싼 값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죠. 영업 여건도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자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가스전을 몇 개 단독은 아닙니다만은
지분 참여 형태이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데 예. 그 가스전의 자산 가치가 유가 폭락과 더불어 같이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70억을 들여서 100억의 평가를 받던 가스전을 유가 100달러 할 때 구입을 했을 때는 예. 투자를 잘했다 그랬는데 예. 이 유가가 40달러가 돼버리니까 이 졸지에 100억짜리 자산의 가치가 40억으로 하락을 하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그렇죠. 70억 들여가지고 40억짜리 건졌다는 그 결과가 되죠. 예. 그래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로서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주 어려운 이런 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가스공사는 지금 양면에 예. 한편으로는 이익이고 예. 한편으로는 손실이다. 이렇게 예. 유가 두 개를 따져보면은 어떻게 종합해보면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의 주 업무는 가스를 도입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예. 가스공사의 경영 전반에는 유리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 이제 앞으로의 유가라든가 또 천연가스 가격 이런 이제 전망에 대해서 뭐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유가는 결국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과거의 동향을 봐서도 그렇고 이 낮은 유가가 계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예. 일단 저유가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유가가 하락을 하는 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미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셰일가스 개발이 예. 과거에는 불가능하던 형태로 땅속에 묻혀 있던 원유와 가스의 공급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가스값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낙관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자원 개발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13개국에서 2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가스전을 탐사해서 개발하고 하는 사업을 상류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개발한 가스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피니까 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액화시킵니다. 예. 그 액화하는 단계를 중류라고 합니다. 예. 그 일단 액화가 끝나면은 이게 이제 LNG 운반선에 탑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수송을 해오고 예. 그것을 우리나라의 인수기지가 받아서 다시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각 소비처에 예. 이제 공급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상류 사업이라고 하면은 탐사 개발이고 중류 사업이라고 하면 액화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우리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아닙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우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 메이저들이 벌이는 사업에 한 10%, 15%, 작게는 5% 예. 이렇게 지분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 주종이고요. 또 일부 멕시코나 모잠비크 같은 데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LNG를 받아서 예. 기화해가지고 배관을 깔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류 사업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하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그 사장님,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 발표했는데요. 그 가스공사가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스공사 자체에도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는
해외 자원 개발을 가스공사의 원래 설립 목적이 해외에서 LNG를 도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사업, 즉 국내에 도입 가능한 LNG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중심으로 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을 민간 부문을 같이 동반해서 진출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를 기본적으로 독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부문을 이제 개방해서 민간 사업자도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그걸 경쟁을 도입하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두 정책이 가스공사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재무 부분에서도 좀 뭐 특징적인 게 하나 눈에 띄던데요. 그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글로벌 본드 발행하셨죠.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랄까? 뭐 경영상의 어떤 배경,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스공사는 외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외화 자금을 우리가 돈을 번 원화를 가지고 우리의 외화 보유고에 환전을 해가지고 가져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스공사의 가스 사업이 영리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가서 기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체를 하려면 이제 당연히 신용 등급이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이자율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상당히 여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하는데 가스공사는 다행히도 신용 등급이 이제 국가 신용 등급하고 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기도 하지만 사실 와서 보고 우리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에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으로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 신용시장에서는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고객으로서 아주 낮은 금리의 외채를 기체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뭐 사실 에너지 이제 얘기하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환경 오염 이슈가 워낙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뭐 어느 때보다 굉장히 자주 얘기되는데요. 그 가스공사의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천연가스는 역시 화석연료이긴 합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이지만 탄소 함유 비율이 가장 적은 화석연료입니다. 그러므로 천연가스를 태운다면은 탄산가스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불순물은 미리 정제를 해서 천연가스를 태우면은 그런 환경오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봉착한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체계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소위 이 재생에너지가 주축인데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보는 미래 에너지 비전은 앞으로 한 100년은 고탄소 연료 그리고 고오염 연료는 사용을 줄이되 바로 재생에너지 시대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제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보다 싼 값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가스공사의 경영 조직 문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과연봉제라든가 뭐 또 임금 피크제 이런 데 도입을 확산시키는 움직임인데 지금 가스공사 상황은 좀 어떤지요? 임금 피크제는 작년에 노사 합의를 거쳐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성과연봉제는 워낙 노조의 반대가 커서 좀 진통이 있죠. 예, 진통이 있다가 결국 노조의 예.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말에 이사회 의결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노조하고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과연봉제를 놓고 가장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 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스공사에서는 근로자들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은 나도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예. 평가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스공사 이제 글로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국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함께 가는 그런 상생 공헌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하고 상생 예. 도 포함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중소기업의 협력은 가스공사의 업무를 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 분야고 만약에 협력 파트너인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은 우리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걸 최대한 그 방안을 활용해가지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량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해외 시장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알선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역사회, 주변 지역에 대한 봉사, 이런 것도 해야죠. 대구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인천, 평택, 통영 각 지역에 생산기지와 지역본부가 있고 관리소가 있고 파이프라인이 지나갑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헌 활동을. 제가 이제 준비해준 자료를 보다가 좀 놀란 점이 직원 이직률 0.2%,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인데요. 어떤 점이 이런 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이런 특징 갖게 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급여가 나쁘지 않습니다. 급여가 나쁘지 않고 그 역무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익히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직업의 안정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괜찮고 근무 조건이 좋고 그 직장 안정성도 높고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그걸 좋아하죠. 물론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면 불만은 많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는 우량하니까 그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약간 고용이 안정된 좋은 공기업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청년들 또 대학 졸업생들 학교에 또 계셨습니다만은 졸업 이후에 이제 취업 문제로 과거에 비해서 참 고민들이 많은데요. 좋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나오신 김에 조금 조언, 뭐 희망을 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가스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해오던 사업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 인수기지를 건설한다든가 배관망을 가설한다든가 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면은 해외 사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가스공사는 상당히 아주 그 방대한 웅장한 해외 사업의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가스공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공사나 대기업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같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직장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인력이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가장 애로가 뭐냐면은 영어입니다. 어학능력. 어학능력입니다. 어학능력이고 해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적응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추어지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보일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고 글로벌 해외로 나가자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을 하시는 경영인으로 좀 평가가 있으신데요. 가스공사 독점권 깨야 한다. 취임 전에 또 말씀하셨다고 했고 또 저유가인 지금이 자원개발의 적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오신 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조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획 포부도 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말 하는 거죠. 저 가스공사의 독점권을 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교수 시절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와서 보았더니 지금 독점권을 깨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장기 계약으로 가스공사가 2025년까지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이미 계약을 해두었는데 지금 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이 가지고 도입해가지고 우리 건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은 저희 가스공사가 계약한 물량은 손실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가스공사가 민간기업 같으면 그 손실은 그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말아야 되는데 가스공사는 국민들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그것이 반드시 가스 요금으로 전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2025년 이전의 경쟁을 도입하면은 국민이 그 손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쟁은 2025년 이후부터나 고려한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유가인 지금이 자원개발의 적기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워낙 저유가가 아닌 시점에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저유가가 뒤따라오는 바람에 좀 손실이 커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실제 자원개발을 담당한 사업자로서는 기회가 좋은 자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정부하고 그 사회 여론에 호소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그건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을 무조건 저유가 시대라고 해가지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제가 와서 본 가스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싼 값을 내고 LNG를 전량 수입해서 공급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국가 소비의 LNG는 우리 가스공사가 나가서 개발한 채굴한 가스를 액화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체제로 가야 가스공사가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도우미입니다. 이승훈 사장님이 이끄는 가스공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에너지 공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오늘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출연해 주신 이승훈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